로빈슨 크루소 10번째 이야기. 프라이데이와 나눈 대화. 프라이데이와 함께 살게 된 나는 오히려 바빠졌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무엇이든지 알아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두 사람 몫의 식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밭을 넓히고 수확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섬을 돌아다니며 넓은 토지를 찾아 전처럼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나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내가 섬에서 생활했던 해 중에서 가장 즐거운 해였습니다. 프라이데이의 영어 실력은 점점 좋아져서 내게 열심히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프라이데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프라이데이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점점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 프라이데이도 자기 나라로 꼭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니? 그러자 프라이데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 항상 전쟁을 잘해요. 프라이데이가 말하는 의미는 자기 나라가 항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왜 너는 포로가 되었지? 제가 있던 곳에는 적이 더 많이 있었어요. 적은 1명, 2명, 3명, 그리고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없던 저쪽에서는 저희 나라 사람이 이겼어요. 저희 나라 사람이 1명, 2명 많이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너희 편은 왜 너를 구해주지 않았지? 적은 1명, 2명, 3명, 그리고 저를 데리고 통나무 배로 도망쳤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통나무 배가 없었어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그 녀석들처럼 어딘가 딴 곳으로 데려가서 먹니? 예,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먹어요. 어디로 데려가니? 딴 곳으로 데려가요. 너도 함께 여기 온 적 있어? 예, 있어요. 프라이데이는 섬의 북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프라이데이도 이 섬에 와서 사람의 육체를 먹은 야만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과감히 프라이데이를 섬 저쪽으로 데려가 보았습니다. 프라이데이는 금방 그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남자 20명과 여자 2명, 아이 1명을 먹었어요. 그때 저도 있었어요. 프라이데이는 스물이라는 영어를 몰라서 그 수만큼 돌을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섬에서 저쪽 해안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통나무 배가 가라앉은 일은 없었어? 나는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통나무 배가 가라앉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프라이데이의 이야기에 의하면 조금 앞쪽 바다로 나가면 파도와 바람이 있어서 아침과 저녁에는 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훨씬 후에 나는 아침과 저녁에 파도가 반대로 치는 것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큰 강인 오리노코 강의 흐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무인도는 오리노코 강의 하구에 있는 섬이었고 내가 서쪽과 북쪽에서 본 육지는 트리니다드 섬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프라이데이가 살았던 지방, 그곳의 주민, 바다, 해안, 주변 나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종족의 이름은 카리브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카리브족은 지도에 의하면 오리노코강 하구에서
기아나까지 그리고 산타 마르타에 이르는 남아메리카 대륙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달 훨씬 저쪽에 우두머리처럼 하얀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달 훨씬 저쪽이라는 말은 프라나데이네 나라의 서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나는 아마도 에스파냐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에스파냐 사람의 잔인함은 전 세계에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섬에서 그 백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통나무 배 2개면 갈 수 있어요. 통나무 배 2개로 갈 수 있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이지? 내가 순간 어리둥절해서 되물어 보았더니 통나무 배 2개를 합친 크기의 큰 배라면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머지않아 틀림없이 이 섬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프라이데이가 도와주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백인 17명. 프라이데이와 나는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었고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트교의 하느님이나 악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악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척 난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야기를 듣고 악마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적인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하느님도 악마처럼 강하고 위대하잖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악마보다 강해. 하나님이 악마보다 위야. 그럼 하나님이 악마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면서 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악마를 죽이지 않는 거죠? 프레이데이 질문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듣지 못한 것처럼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라이데이는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신을 차리고 프라이데이에게 들려줄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은 가장 나중에 악마를 엄하게 벌하실 거야. 하느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남겨두었다가 그때가 되면 비로소 무서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악마를 집어넣는 거야. 하지만 프레이데이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최후까지 남겨두다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지금까지 죽이지 않지요? 왜 더 빨리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녀석은 살려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너나 내가 하느님을 화나게 하는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왜 하느님은 우리들을 바로 죽이지 않느냐 질문과 똑같은 거야. 우리들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깊이 후회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거야. 프라이데이는 잠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알았어요, 주인님. 저도 악마도 모두 나빠요. 모두 나쁜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모두 용서합니다. 다행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덕분에 나는 더욱 열심히 하느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프라이데이에게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나도 성서를 열심히 읽고 읽은 것을 프라이데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나는 프라이데이가 훌륭한 크리스트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프라이데이와 함께 이 섬에서 생활한 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또 프라이데이가 무서워하며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던 총의 구조와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칼도 한 자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검용 칼집이 달린
벨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검 대신 손도끼를 매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인 영국 이야기를 비롯해서 유럽에 관한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탔던 배가 난파되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내가 떠밀려 온 해안에도 데려갔습니다. 배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는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배가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풍우가 쏟아지는 바다에서 탈출에 이용하려고 했던 보트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데이는 보트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프라이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배 저희 나라에서 본 적이 있어요. 프라이데이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폭풍우 때문에 이런 보트가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백인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럼 그 보트에 백인들이 타고 있었어? 예, 보트에 백인이 많이 탔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 프라이데이는 손가락을 세며 1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모두 살아있어요. 저희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 전에 난파된 배의 승무원인지도 몰라. 나는 전에 폭풍우에 난파되었던 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죽여서 먹지 않았지? 저희들은 먹지 않아요. 모두 친해졌어요. 저희들은 전쟁할 때 외에는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무척 맑게 갠 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섬 동쪽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열심히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깡충깡충 뛰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를 불렀습니다. 저쪽에 저희 나라가 보입니다. 저쪽에 저희 나라가 있어요. 프라이데이는 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프라이데이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생명을 구해주고 이렇게 기여해주는 나를 버리겠지? 만약에 자기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이야기를 해서 많은 동료들이 데려와 나를 죽여서 먹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의 비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오해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내 곁을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얼마 동안 나는 프라이데이를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프라이데이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데이에게 수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쪽 언덕에 올라가 보니 바다에 안개가 끼어 있어 건너편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물었습니다. 프라이데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예, 저희 나라로 돌아가면 굉장히 기쁠 겁니다. 만일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니? 또다시 야만인이 되어 사람 고기를 먹을 거니? 그러자 프라이데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할 겁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말할 거예요. 빵이나 염소 고기를 먹고 염소젖을 마시라고 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사람의 육체를 먹지 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죽일 텐데? 아니에요. 그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걸 좋아해요. 배를 타고 왔던 백인들도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통나무 배를 만들어 줄까? 주인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저도 가겠어요. 나도 함께 가자고? 절대 안 돼. 내가 가면 날 잡아먹을 거야.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프라이데이는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이 주인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모두들 주인님을 좋아하도록 만들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프라이데이는 난파되어 해안에 도착한 백인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17명의 백인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모두 힘을 합치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혼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거야. 새 통나무 배. 그러고 나서 며칠 후 나는 프라이데이를 데리고 섬 한쪽에 숨겨둔 통나무 배를 보러 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프라이데이는 나보다 훨씬 배를 잘 몰았습니다. 어때, 프라이데이? 너희 나라로 가볼까? 그러자 프라이데이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로는 도저히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라이데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배도 있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너무 크게 만드는 바람에 바다로 옮길 수가 없어서 내버려뒀어.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그 배를 보여주기 위해 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어 내버려둔 탓에 통나무 배의 구석구석이 갈라져서 전혀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이 정도라면 갈 수 있지요. 음식가물을 많이 실을 수 있겠어요. 좋아.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크기의 통나무 배를 만들자. 그러면 너는 너희 나라에 돌아갈 수 있어. 그러자 프라이데이는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만 지었습니다. 왜 그래, 프라이데이? 왜 프라이데이에게 화를 내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화나지 않았어. 도대체 왜 그래? 화나지 않았으면 왜 프라이데이를 쫓아내려는 거지요? 왜라니?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인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혼자 가는 것이라면 프라이데이도 안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프라이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프라이데이가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매우 미안했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도 너를 절대로 쫓아내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통나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찾으러 갔습니다. 섬에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를 골라야 했습니다.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프라이데이가 적당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가 가장 좋은지 프라이데이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불로 태워서 속을 도려낸다고 했지만 나는 연장을 사용해서 파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장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금방 연장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둘이서 한 달 정도 고생한 끝에 드디어 멋진 통나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보트만한 크기였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드디어 완성이다. 이제 물가로 옮겨 놓도록 하자. 내 말에 프라이데이도 기쁜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크기의 통나무를 여러 개 잘라서 그것을 통나무 배 밑에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힘껏 밀자 통나무 배가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를 물가까지 이동시키는 데는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통나무 배는 멋지게 물에 떴습니다. 20명은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에 올라탄 프라이데이는 재빨리 노를 저어 능숙하게 조종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프라이데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강한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음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돛대를 세우고 닷과 닷줄을 다는 일이었습니다. 범퍼는 난파선에서 가져온 것이 있었지만 26년 전의 것이라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다 낡아버렸을 거야. 역시 내 생각대로 난파선에서 가지고 온 범퍼는 낡아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그중 2장은 상태가 괜찮아서 돛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늘이 없어서 삼각돛을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돛대와 돛을 붙이고 그 밖에 범선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키도 장치했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이제 돛대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제부터 돛을 조정하는 방법과 키 조작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야 돼. 통나무 배밖에 모르는 프라이데이는 키가 있고 삼각돛을 단 배는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키로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고 돛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데이도 내가 간단한 항해술을 가르쳐 주자 금방 능숙하게 배를 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침반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싸움. 내가 무인도에서 산 지도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프라이데이와 함께 생활하며 보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생활은 그 이전의 외톨이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섬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는 27년째 기념일에는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조용히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느님,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은 모두 하느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외톨이인 저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좋은 친구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왠지 하느님이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1년 후에 여기에 없을지도 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섬에서 구조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통나무 배는 내가 처음 뗏목으로 배의 짐을 날랐던 해안으로 끌고 가서 꼭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통나무 배가 알맞게 들어갈 만한 작은 독을 프라이데이에게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독에 통나무 배를 넣은 다음 지붕까지 만들어서 비에 젖지 않게 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나는 우기가 어서 끝나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날씨만 좋아지면 이 섬을 떠나 모험을 해야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맑고 쾌청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욱더 항해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식량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바닷가에 가서 거북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북 고기와 알을 먹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북을 잡으러 갔던 프라이데이가 곧 허둥지둥 되돌아왔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성벽을 단숨에 뛰어넘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프라이데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저쪽에 통나무 배가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처음에 프라이데이 말에 통나무 배가 6척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보니 3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프라이데이, 무서워할 것 없어. 프라이데이가 무서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온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프라이데이를 다독거리며 럼주를 조금 마시게 했습니다. 프라이데이 어때? 놈들과 싸울 각오는 되어 있겠지? 저도 총을 쏠게요. 하지만 저쪽은 사람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 총을 쏘면 총에 맞지 않아도 무서워 도망갈 거야. 서로 힘을 합쳐 싸우는 거야. 내 명령대로만 하면 돼. 새를 잡을 때 쓰는 총 2자루에는 커다란 총알을 넣고 소총 4자루에는 산탄을 채웠습니다. 권통 2자루에도 총알을 넣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칼을 차고 프라이데이에게는 손도끼를 주었습니다. 무장을 마친 후 바위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해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야만인이 21명, 포로가 3명, 통나무 배가 3척 보였습니다.
놈들이 상륙한 곳은 예전에 프라이데이를 죽이려고 데려왔던 장소보다 성체와 훨씬 가까웠습니다. 해안까지 숲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놈들이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로 프라이데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습해서 놈들을 모두 죽이자. 너도 도와줘. 주인님, 무엇이든 명령대로 하겠어요. 프라이데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마신 럼주로 기운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프라이데이에게는 총 3자루와 권총 1자루를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 럼주를 넣고 프라이데이는 총알을 담은 자루를 어깨에 맸습니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명령할 때까지 총을 쏴서는 안 돼.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우리들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적에게 다가오면서 문득 오래전에 혼자 생각했던 일들이 떠오르자 그들을 해치우겠다는 결심이 약해졌습니다. 그 야만인들은 적의 포로를 잡아먹는 관습이 있을 뿐이지 특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놈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것은 분명히 살인이야. 놈들을 벌하는 것은 하느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그들을 벌할 권리가 없어. 내가 하려는 일이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일단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왔을 때 프라이데이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저 숲 끝에 커다란 나무가 있지? 거기에 올라가서 놈들의 상황을 보고 와. 프라이데이는 금방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모두 불가에 둘러앉아 한 사람을 먹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묶여 있고요. 그 사람도 금방 먹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배를 타고 저희 나라에 왔던 백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서둘러 큰 나무 옆에 가서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백인 한 명이 손발이 묶인 채 바닷가에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유럽풍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니 나는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풀에 몸을 숨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니 땅이 약간 높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엎드려서 살펴보니 70m 정도 앞쪽에 있는 놈들의 모습이 모두 보였습니다. 19명의 무서운 야만인들이 한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2명은 해안가에 있는 백인에게 가서 끈을 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 사람 차례다. 더 이상 꾸물거리면 안 되겠다. 나는 즉시 프라이데이에게 명령했습니다. 프라이데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총으로 야만인의 무리를 향해 겨냥했습니다. 겨냥 잘했어. 좋아, 쏴. 우리들은 동시에 총을 쏘았습니다. 프라이데이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총을 쏘았습니다. 프라이데이가 쏜 총에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내가 쏜 총에는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른 야만인들은 놀라서 펄쩍 뛰며 어디로 도망가야 좋을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총을 들고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프라이데이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프라이데이 준비됐어? 예, 주인님. 좋아. 그럼 쏴. 나는 당황하여 허둥대고 있는 놈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프라이데이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산탄을 쏘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소총을 집어들고 프라이데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뒤에서 따라와. 나는 함성을 치며 숲에서 뛰어나와 백인 포로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라이데이도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백인 포로 옆에 있던 2명의 야만인은 최초의 총성에 깜짝 놀라 통나무 배를 타고 달아나려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3명의 야만인이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통나무 배에 올라탔습니다. 프라이데이, 저놈들을 쏴. 프라이데이는 30m 정도 뛰어가서 통나무 배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5명 모두 배 안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2명만 죽고 1명은 부상만 당했을 뿐 다른 2명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프라이데이가 통나무 배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 동안
나는 백인 포로의 손발을 풀어주면서 포르투갈어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인가요? 백인이 라틴어로 대답했습니다. 매우 허약해진 상태라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럼주를 약간 마시게 하고 빵을 한 조각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에스파니아인이요. 상대는 럼주를 마시고 약간 기운을 차렸는지 손짓 몸짓으로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는 말을 나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대로 에스파니아어로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싸워야 해요. 이 권총과 칼을 빌려줄 테니 당신도 함께 싸워요. 에스파냐 사람은 내게서 총과 칼을 받아들고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듯이 용기를 내어 야만인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2명을 죽였습니다. 나는 에스파냐 사람에게 내 권총과 칼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총으로 야만인들을 겨루며 프라이데이를 불렀습니다. 프라이데이, 아까 사용한 총이 저기 있어. 빨리 가져와. 프라이데이는 얼른 총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겨누고 있던 총을 프라이데이에게 건네주고 사용했던 총에 총알을 다시 넣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총에 총알을 넣고 있을게. 총이 필요하면 내게로 가지러 와. 내가 총알을 넣고 있는 동안 에스파냐 사람은 야만인 1명을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야만인은 머리를 크게 2군데 다쳤는데도 에스파냐 사람에게 덤벼들어 격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에스파냐 사람은 싸우는 것이 몹시 힘에 겨운지 그만 나동그라졌습니다. 나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착하기 전에 에스파냐 사람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내 야만인을 쏘았습니다. 한편 프라이데이는 손도끼를 이용해 야만인을 잇따라 해치웠습니다. 에스파냐 사람도 프라이데이를 도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소총으로 야만인을 쏘았습니다. 2 야만인이 부상을 당한 채 도망갔습니다. 프라이데이가 그들을 뒤쫓아가 한 사람은 죽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통나무 배에 타고 있던 2 동료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프라이데이는 통나무 배를 향해 몇 발 쏘았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만인들 중에 누가 맞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도망간 것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치운 야만인은 모두 21명이었습니다. 처음 총을 쏘았을 때 3명, 두 번째 총을 쏘았을 때 2명이 죽었습니다. 통나무 배에서 프라이데이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2명, 부상당했다가 프라이데이 손에 죽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야만인 중 1명은 프라이데이가 숲에서 죽였고 에스파냐 사람이 3명, 달아가다가 프라이데이 공격에 받아 죽은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턱나무 배로 도망간 야만인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상을 당했든지 죽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프라이데이는 턱나무 배로 도망간 놈들을 쫓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자기 편으로 돌아가면 몇백 명의 동료들을 데리고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데이 생각에 동의한 나는 야만인들이 타고 온 통나무 배의 한 척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올라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엾게도 또 한 사람이 원주민 포로가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밧줄을 끊어 일으키려 했지만 입도 떼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고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데이, 이 남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이것을 마시게 해. 나는 럼주가 담긴 병을 프라이데이에게 건넸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얼굴을 떨구고 있는 그 남자에게 럼주를 주려다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끌어안았습니다. 꼭 껴안고 울다가 웃더니 이번에는 배 한가운데를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 프라이데이? 이분이 제 아버지세요. 제 아버지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 아무리 야만인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우리와 똑같구나. 프라이데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은 아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프라이데이는 열심히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옆에 앉아서 밧줄에 묶여있던 발목과 팔을 쓰다듬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문지르면 한결 좋아질 거야. 나는 럼주를 프라이데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우리는 야만인들이 통나무 배를 쫓아가는 것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배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둔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었습니다. 야만인들이 도망친 지 얼마 안 되어서 심한 폭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서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라서 저 통나무 배로는 도저히 살아서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나는 프라이데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빵은 드렸니? 뭐라도 드시게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나쁜 녀석이에요. 전부 먹어버렸거든요. 할 수 없구나. 그럼 이걸 드려. 나는 내 몫의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럼주를 주며 프라이데이에게 마시라고 했지만 프라이데이는 자기는 마시지 않고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아버지에게 럼주를 건네주고 나서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프라이데이, 도대체 왜 그래? 나는 프라이데이를 불렀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속력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15분쯤 후에 돌아온 프라이데이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시게 할 물을 가지러 집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물을 마신 프라이데이의 아버지는 내가 준 럼주를 마셨을 때보다 한결 더 기운을 차렸습니다. 목이 매우 말랐기 때문에 기운을 잃었던 것입니다. 프라이데이, 아직 물이 남아있니? 예, 남아있어요. 그럼 저 사람에게도 좀 나누어 주렴. 에스파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녹초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프라이데이가 물을 가지고 가자 에스파냐 사람은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고 빵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도 옆으로 다가가서 건포도를 주었습니다. 프라이데이, 이 사람과 네 아버지를 배에 태워 저쪽 해안으로 가자. 서둘러 집에 돌아가서 쉬는 편이 좋겠어. 프라이데이는 에스파냐 사람을 얻고 통나무 배까지 가서 아버지 옆에 눕힌 다음 곧바로 배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안을 따라서 걸어갔는데 프라이데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노를 저어서 나보다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남아있는 배도 가지고 와. 내가 명령하자 프라이데이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간신히 해안에 도착했을 무렵 프라이데이는 벌써 또 다른 통나무 배 한 척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통나무 배로 맞은편 해안을 건넌 후에 프라이데이와 나는 스페인 사람과 프라이데이의 아버지를 해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님들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들 것을 만든 다음 두 사람을 싣고 가까스로 우리 집 왼쪽 성벽까지 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합쳐도 이 높은 성벽은 넘을 수 없겠어. 좋아. 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곳에 텐트를 치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프라이데이와 함께 낡은 범프와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침대를 만들고 담요를 깐 다음 두 사람을 쉬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